오늘은 책을 맛보고 노래를 후식으로 즐기는 뇌관만족, 귀관만족 시간 전대책방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백송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가 졌다.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무만 봤다. 태풍에 몸을 맡긴 채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고목이었다. 끌려가는 건지 버티려는 건지 모를 몸짓이었다. 뿌리가 있는 것은 의당 그래야 한다는 듯 수능과 저항 사이에 미묘한 춤을 췄다. 그것은 10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을 터였다. 나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비가 오는 장마철에 생각나는 소설입니다. 오늘의 맛있는 책은 2011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김혜란 작가의 물속 골리앗입니다. 헤이즈의 먹구름.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을 걱정했다. 하지만 밖에는 돌아다니는 이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이 비가 50년 만에 폭우라 했다. 장맛비가 내린 그 며칠은 내 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다. 마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집에 전기가 나가서였다. 이름만 대한도시일 뿐 오래전 수도에서 밀려난 이들이 허허 벌판에 둥지를 튼 곳이니 그럴만했다. 추위는 소름 끼치게 조용했다. 마을은 텅 비었다.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강산 아파트에 들어온 건 20여 년 전 일이었다. 지금이야 낡고 오래된 흉물 취급을 받지만 아파트라 하면 뭐든 좋게 보던 때였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괜찮은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았다. 부모님 역시 그 안에 속하길 바랬다. 배운 것, 가진 것 없이 오직 용접 기술로만 돈을 모은 아버지는 그곳에 입주한 걸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이제 이곳에 남은 사람은 어머니와 나 둘뿐이다. 끝까지 이주를 거부했던 몇몇 이웃도 전기가 끊기자 결국 짐을 쌌다. 우리는 갈 곳이 없었다. 우리는 상중이었다. 부모님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으셨을 즈음 이곳에 철거 명령이 내어졌다. 20년 만에 이 집이 진짜 주인이 됐는데 누군가 갑자기 새 주인임을 주장하며 나타난 거였다. 아버지는 마을 어른들을 따라 불안한 얼굴로 이런저런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미안한 얼굴로 신도시의 건설 현장에 나가 아파트를 지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했다. 40m 타워 크레인에 올랐다가 실족하셨다는데 사실인지 알 수는 없었다. 라우브의 Party in the Rain. All I know is we could go anywhere, we could do anything, girl, whatever the mood we're in. 비는 매일 내렸다. 나는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길이 끊겨 한동안 용역회사 사람들이 드나지지 못할 테고 아파트에 숨막히는 열기도 한풀 꺾일 거라 기대했다. 누구도 우리를 찾아올 수 없다면 우리 역시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장마가 끝나기를. 혹은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구조대가 오기를. 세상에 적어도 한두 명만은 이곳 철거 아파트에 사람이 산다는 걸 기억하리라 믿었다. 나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잊을 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욕조에 물을 채워놓았다. 수도가 언제 끊길지 몰라서였다. 그러다 장마가 계속되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대부분의 그릇에 수돗물을 받아놨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 있는 모든 봉지에 물을 담기 시작했다. 물이 담긴 봉투는 둥글게 밀봉돼 아버지 방에 저장됐다. 비친 유리창도 이렇게 반짝이지는 않지. 루시아의 달과 6펜스. 아버지는 생전에 운동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들려주려 하셨다. 심지어 한밤중에 나를 깨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적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건 그해 여름 내가 받은 9살 생일 선물이기도 했다. 유성우가 쏟아지는 시간에 맞춰 나를 강가로 데려간 거였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도 체조를 하고 계셨다고 한다. 아버지처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야 했던 사람들과 교대로 크레인에 올라간 모양인데 회사에서 전기를 끊어 밤이 되면 무척 어두웠단다. 어제 강제 진압이 있을지 몰라 쪽잠을 잘 수밖에 없는 데다 자정 이후에는 체온이 급속도로 떨어져 눈이 저절로 뜨였다고 한다. 그러니 동이 트고 몸이 어두워질 때까지 맨손 체조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다. 며칠 뒤 세면대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 뉴스를 못 본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아파트 1층은 어느새 물이 잠겨 있었다. 고지대에 있는 건물도 이러한데 마을 사정은 더 나쁠 듯 했다. 마을은 긴 강을 따라 쌓아올린 두 가까이에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나를 깨워 데리고 간 그 강이었다. 강물을 에워싼 제 방은 오랫동안 보수를 하지 않아 장마철마다 문제가 됐다. 그것은 이번에도 문제가 될 터였다. 이 바다의 수채화.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네 머리를 만질 때 어머니는 너무 많이 먹어서도 적게 먹어서도 안 되었다. 어머니는 적당히 먹었어야 했다. 전부터 당뇨를 알아 혈당 조절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집안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좋아해 넉넉하게 사다 놓은 문어포와 쥐포가 있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말수가 줄다 점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좀 이상했다. 혹 인슐린이 부족해 그런가 싶었지만 서랍에는 아직 병원에서 타온 약이 많이 남아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랬다. 장마는 한 달을 넘어서고 있었다. 장마가 절정으로 치닫는 날이었다. 그날 갑자기 어머니가 혹시 지금 무섭냐고 물으며 내 방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어서 주무시다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불현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리고 얼마만이었을까? 어머니는 한 손에 칼을 쥐고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나를 노려봤다. 그러고는 아버지 방으로 뛰어가서 아랫배 근처를 향해 힘껏 양손을 내리꽂았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어머니가 해친 것은 자기 몸이 아니었다. 물이 담긴 비닐봉지였다. 썸머워커의 CPR. Caught me at the right time, baby. Oh. 문득 끈적한 액체가 발을 적시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려들듯 어머니를 안았다. 얼마 후 어머니는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울음을 그쳤을 때 정체 모를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자 잊고 있던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우리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득 어머니가 숨을 고르게 뱉는 게 느껴졌다. 아침 요의에 깨 베란다로 나가 볼일을 보려고 했다. 왠지 깨름직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보니 마을이 없었다. 빗물은 우리 집 바로 아래층까지 올라와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어머니가 당뇨 쇼크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였다. 안방으로 가 장롱을 헤집었다. 집안에는 단 한 개의 알약도 주사액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머리맡에 홀쭉해진 문어포 봉지가 있었고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다. 어머니가 죽었다. 순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하지만 점점 뚜렷해져가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사람들이 우리를 잊은 게 아닐까? 나는 화장실 문짝으로 배를 만들어 이곳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만약 내가 이곳을 빠져나간 뒤 우리 집이 물에 잠긴다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의 시체는 이리저리 부딪히며 함부로 쓸려갈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연 주인공은 어머니와 함께 빗물에 갇힌 마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가족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물속 골리앗이었습니다.